지윤이가 아팠으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말하면 내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럼 이혼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성격 차이도 서로 안 맞는다는 것도. 맞아. 내가 속였어. 왜 하필 지금 말하는 거예요? 2년이나 지났는데. 지윤이 상태가 안 좋아졌어. 시한부야.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윤이 만나줬으면 좋겠어. 싫어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상관없어요. 이제 가세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집에 들어와도 불을 켜기 싫었고 밥을 차려 먹을 기력도 없었다. 그냥 편의점 도시락 하나 사서 TV 앞에 앉아 있다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드는 날이 대부분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목이 뻐근하고 거울 속 내 얼굴은 점점 초췌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진 척하며 살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출퇴근하고 동료들과 점심 먹고 가끔 회식 자리에도 나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주말엔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리고 저녁엔 치킨 한 마리 시켜서 혼자 맥주 한 캔 마시며 야구 중계를 봤다. 평범한 일상, 아무 일도 없는 조용한 일상. 나는 그게 좋았다. 그날도 그랬다. 퇴근길 지하철은 늘 그렇듯 사람들로 가득했다. 넥타이를 풀고 손잡이를 잡은 채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역에 내렸다. 편의점에 들러 김치찌개 도시락 하나와 캔맥주 2개를 샀다. 계산대 직원이 봉투 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손에 들고 가면 됐다. 원룸 건물 계단을 올라가는데 복도 끝에서 형광등이 깜빡였다. 언제 갈아야 하는데 관리실에선 신경도 안 쓴다. 나는 익숙하게 3층까지 올라가 열쇠를 꺼냈다. 문고리에 손을 대려는 순간이었다. 도윤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 저쪽 끝 희미한 형광등 아래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검은색 패딩 점퍼에 회색 목도리를 두른 여자. 손에는 하얀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박영숙. 전 장모였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게 느껴졌다. 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캔맥주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갔지만 줍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여기, 어떻게,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영숙은 천천히 걸어왔다. 걸음마다 복도 바닥이 삐걱거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다. 영숙은 멈춰섰다. 나와 2발짝 정도 떨어진 거리. 그녀의 얼굴이 형광등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2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들어가도 되겠니? 안 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영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 쪽으로 내밀었다. 이것만 줄게. 그리고 갈게. 필요 없어요. 도윤아. 저 이제 상관없는 사람 아닙니까?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당황해서인지 나도 몰랐다. 영숙은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섰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뭘 알아요? 이혼한 지 2년이나 됐는데 지금 와서 뭘 알라는 거예요? 지훈이 얘기가 아니야.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지훈이 얘기가 아니라니. 그럼 뭐란 말인가? 영숙은 내 표정을 읽었는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내 이름으로 된 서류야. 이혼하기 전에 내가 처리한 거. 서류요? 응. 내가 몰랐던 거. 지훈이도 몰라. 나만 알고 있던 거.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바닥에 놓인 비닐봉지를 내려다봤다. 하얀 봉지 안에 두툼한 서류 뭉치가 보였다. A4 용지가 여러 장 접혀 있었다. 그게 뭔데요? 열어봐. 그럼 알 수 있어.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돼. 내가 직접 봐야 해.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복도는 고요했다. 아래층에서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들어가세요. 이거 드릴 테니까. 나는 열쇠로 문을 열었다. 삐그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좁은 현관이 보였다. 신발이 몇 켤레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나는 들어가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영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울고 있는 건지 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들어오세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갔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문이 닫혔다. 좁은 원룸 안에 나와 전 장모 단둘이 남았다.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나는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켜졌다. 거실 겸 침실인 방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빨래가 걸려있는 행거, 탁자 위에 놓인 컵라면 용기, 구겨진 이불. 부끄러웠다. 하지만 치울 시간도 없었고 치우고 싶지도 않았다. 앉으세요. 나는 탁자 앞 방석을 가리켰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패딩 점퍼를 벗지 않았다. 오래 있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비닐봉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데요? 열어봐. 여기서 말씀하세요. 도윤아. 말씀 안 하시면 그냥 가져가세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이름으로 된 재산 포기 각서야. 뭐요? 이혼하기 한 달 전에 내가 변호사 통해서 작성한 거야. 내 서명은 내가 했어. 순간 귀가 멍해졌다. 재산 포기 각서, 내 서명. 내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소리예요, 그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비닐봉지를 열었다. 손이 떨렸다. 서류를 꺼냈다. 첫 장에 재산분할 포기 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다. 그 아래 내 이름이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다. 서명란엔 내 필체와 비슷한 서명이 적혀 있었다. 이게 진짜예요? 응. 법적 효력이 있어. 공증까지 받았어. 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지훈이를 지키려고. 뭘 지켜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나중에 내가 알게 되면 너무 늦을까봐. 그래서 지금 가져왔어.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서류를 탁자에 내던졌다. 종이가 흩어졌다. 영숙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도윤아, 이 서류엔 이혼 사유도 적혀 있어. 진짜 이유. 진짜 이유요?
내가 알던 이유가 아니야.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이혼 사유, 성격 차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 지훈도 영숙도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거짓이었다는 건가? 그게 뭔데요? 서류 뒤쪽에 있어. 읽어봐. 나는 손을 뻗어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종이를 넘겼다.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그리고 네 번째 장에서 멈췄다. 거기엔 내가 알지 못했던 문장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내 눈앞이 흐려졌다. 서류에 적힌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피상속인 박지훈의 건강상 이유로 인한 심각한 질병 진단 이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손이 떨렸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탁자 위에 종이가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가 잠겨 나왔다. 영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다. 이번엔 처음부터 천천히 읽었다. 본인 박지훈은 2022년 9월 진단받은 질병으로 인하여 2022년 9월, 우리가 이혼한 건 2023년 3월이었다. 그 말은 이혼 반년 전에 이미 지훈이 아팠다는 뜻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지훈은 한 번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쯤부터 나에게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다. 지훈이가 아팠어요? 응. 영숙의 대답은 짧았다. 나는 서류를 계속 읽었다. 배우자 김도윤에게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혼 절차 진행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함.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나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쳤다. 영숙이 움찔했다. 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다. 지훈이가 아팠으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왜? 말하면 내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떠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부부잖아요. 병원비 때문에라도 남아있을까봐. 지훈이가 그게 싫었대. 나는 말문이 막혔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훈이는 내가 의무감 때문에 남아있는 게 싫었어.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곁에 있는 거. 그게 더 견딜 수 없었대. 그건 지훈이 생각이고 제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온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밖은 어두웠다. 건너편 아파트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다.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숨이 막혔다. 그럼 이혼도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성격 차이도 서로 안 맞는다는 것도. 응. 지훈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병원. 많이 아파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가 피부에 닿았다. 왜 하필 지금 말하는 거예요? 2년이나 지났는데 지훈이 상태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 상태가 안 좋다는 게 무슨 시한부야. 영숙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영숙은 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주먹을 꽉 쥔 채.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6개월. 지훈이 시한부.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영숙은 비닐봉지 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병원 진단서였다. 나는 그걸 받아들지 않았다. 받으면 진짜가 되는 것 같았다. 도윤아, 내가 지훈이 만나줬으면 좋겠어. 안 돼요. 제발, 마지막으로. 안 된다고요. 내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영숙은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그녀가 우는 모습을 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지훈이 말려야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만하세요. 도윤아, 제발. 그만하라고요. 나는 소리쳤다. 영숙은 입을 다물었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천천히 탁자로 돌아와 앉았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내 이름이 적힌 서명란. 지훈의 이름. 영숙의 이름. 변호사 직인. 공증 날짜. 모든 게 진짜였다. 지훈이는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제 얘기 안 물어봤어요? 물어봤지. 맨날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는데요? 잘 지내냐고. 밥은 잘 먹냐고. 아프진 않냐고.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본인은 죽어가면서 남 걱정이나 하고 있었네요. 미안해. 사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혼했으니까 상관없죠. 도윤아, 가세요. 이제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서류를 비닐봉지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영숙 앞으로 밀었다. 이거 가져가세요. 도윤아, 그건 내 거야. 필요 없어요. 내 권리가 있어. 재산도 지훈이 만날 권리도. 권리요? 나는 비웃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저는 그냥 속은 거예요. 지훈이한테도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나는 일어났다.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복도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가세요. 영숙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1분, 2분. 그녀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제발 가세요. 너 정말 안 만나줄 거야? 네.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알아요. 그래도 싫어요.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패딩 점퍼를 여미고 목도리를 고쳐맸다. 비닐봉지는 그대로 탁자 위에 놔뒀다. 봉투 안 가져가세요? 그건 내 거야. 가져가라니까요. 도윤아, 언젠간 내가 이해하게 될 거야. 지훈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 안 해도 돼요. 평생.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현관을 나서며 신발을 신었다. 낡은 운동화였다. 2년 전 그녀가 신던 것과 같은 신발이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도 이상했다. 이렇게 차갑게 대하면서도 습관처럼 예의를 차렸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들어줘서. 그리고 미안해. 정말. 영숙은 복도로 나갔다. 나는 문을 닫으려다가 멈췄다.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다. 구부정한 등, 천천히 걷는 발걸음, 계단으로 사라지는 모습. 문을 닫았다. 딸깍 소리와 함께 집안이 고요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등을 문에 기댔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탁자 위에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하얗게, 마치 거기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나는 눈을 감았다. 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웃는 얼굴, 화난 얼굴, 우는 얼굴, 마지막으로 봤던 차갑게 등을 돌리던 얼굴. 왜 말 안 했어?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 4시가 됐다. 출근 시간까지 2시간 남았지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탁자 위에 비닐봉지가 그대로 있었다. 어젯밤 영숙이 떠난 뒤 나는 그걸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 쳐다보지도 않으려 했다.
하지만 자꾸 시선이 갔다. 하얀 봉지, 그 안에 든 서류, 지훈의 병, 6개월이라는 시한.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컵을 싱크대에 놓고 다시 탁자 쪽을 봤다. 비닐봉지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다. 봉지를 집어들었다. 어젯밤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서류를 꺼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번엔 끝까지 읽었다. 피상 속인 박지우는 2022년 9월 17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으며 췌장암 3기. 손이 떨렸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다. 계속 읽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경과가 좋지 않아 2023년 1월 스테이지 4로 진행. 사기. 이혼하기 2달 전에 이미 말기였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우는 그때 나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다. 차갑게, 단호하게.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그날 지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당황했었다.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없어요. 그냥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싫어졌어요. 싫어졌다는 말. 그 한마디가 칼처럼 꽂혔다. 나는 화가 났다. 이유도 없이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고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다. 싸운 것도 아니고 외도를 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건지. 영숙도 말렸다고 했다. 하지만 지우는 끝내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지우는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답답했다. 왜 말 안 했어?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대답은 없었다.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출근 준비를 해야 했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그냥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알람이었다. 6시에 맞춰놨던 알람. 나는 끄지 않고 그대로 뒀다. 소리가 멈추고 나서야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문자가 와 있었다.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지만 나는 그 번호를 알고 있었다. 지훈의 번호였다. 이혼 후 연락처를 지웠지만 숫자는 기억하고 있었다. 도윤 오빠, 엄마가 다녀갔다는 거 들었어요. 미안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문자를 읽는데 손이 떨렸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오빠가 화난 거 알아요. 당연히 화낼 만해요. 2년 동안 숨기고 거짓말하고 오빠 인생 망쳐놓고 다 제 잘못이에요.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오빠 만나고 싶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나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닦지 않았다. 그냥 흐르는 대로 뒀다. 아니면 전화라도 받아줄래요?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요. 나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놨다. 답장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출근 준비를 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물었다. 도윤 씨,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어제 술 마셨어요? 아니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거짓말이 아니었다. 정말 잠을 못 잤다. 하지만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지훈의 문자가 자꾸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점심시간이 됐다. 동료들이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혼자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를 샀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포장을 뜯었다.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맛이 없었다. 씹고 삼키는 게 기계적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지훈의 문자를 다시 읽었다. 답장을 쓰려고 키보드를 켰다가 지웠다. 또 썼다가 지웠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퇴근 시간이 됐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또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이번엔 영숙이 놓고 간 게 아니었다. 편지 한 장이 봉지 위에 놓여 있었다. 하얀 봉투, 지훈의 필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도윤 오빠에게. 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게가 느껴졌다. 안에 여러 장의 편지지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거실로 들어가 불을 켰다. 탁자에 앉아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 3장이 나왔다. 지훈의 글씨, 떨리는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첫 문장부터 가슴이 먹먹했다. 계속 읽었다. 엄마가 오빠한테 다 말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프다는 것, 이혼 이유가 거짓말이었다는 것, 오빠 서명을 엄마가 위조했다는 것,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손이 떨렸다. 글자가 흔들려 보였다. 오빠는 착한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요.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았어요. 병원비 때문에라도 책임감 때문에라도 남아있을 거라는 거. 그게 싫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남아있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오빠 곁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편지지가 눈물에 젖었다. 글씨가 번졌다. 나는 얼른 닦아냈다.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싫어졌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오빠 표정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요. 그날 밤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도 알아요.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탁자 위에 비닐봉지가 2개 놓여 있었다. 영숙이 놓고 간 것, 지훈이 보낸 것. 나는 2 봉지를 나란히 놓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다. 밖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위층에서 아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냉장고가 웅웅거렸다. 나는 그렇게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한참을. 3일이 지났다. 지훈의 편지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끝까지 읽지 못했다. 2번째 장까지 읽고 멈췄다. 3번째 장은 펼쳐보지도 않았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편지를 보고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편지를 봤다. 하지만 손을 대지 않았다. 읽으면 무언가 결정해야 할 것 같았다.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 지훈에게서 문자가 또 왔다. 오빠 답장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읽기만 해줘도 고마워요. 오늘 항암 치료 받았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견딜만해요. 오빠 보고 싶어요. 문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목요일 저녁이었다. 퇴근길에 편의점을 들렀다. 도시락을 고르다가
지윤이 좋아하던 김치볶음밥 도시락이 보였다. 손이 멈췄다. 결국 다른 걸 집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영숙이었다. 나는 받지 않았다. 몇 번 더 울리다가 끊겼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자가 와 있었다. 도윤아, 나야. 지윤이가 내일 검사 받는데 결과 나오면 앞으로 치료 방향 결정한대. 내가 와줬으면 좋겠어. 제발. 나는 문자를 지우지 않았다. 답장도 하지 않았다. 그냥 핸드폰을 탁자 위에 놓고 도시락을 먹었다. 맛이 없었다. 억지로 삼켰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지훈이 나타났다. 건강했을 때 모습이었다. 웃으면서 내 손을 잡았다. 오빠, 나 괜찮아. 괜찮다고? 응. 다 거짓말이야. 나 안 아파. 정말? 응.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울었다. 지훈을 꼭 안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그런데 눈을 뜨니 아무도 없었다. 빈 방, 어둠, 혼자. 시계를 봤다. 새벽 3시. 다시 잠들 수 없었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켰다. 탁자 위 편지가 보였다. 나는 앉아서 3번째 장을 펼쳤다. 오빠,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많이 화났을 거예요. 당연해요. 저라도 화낼 거예요. 지훈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다.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글씨가 흐려졌다.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근데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눈을 감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오빠가 저를 용서 안 해도 괜찮아요.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 번만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오빠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편지 끝에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었다. 금요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12층 안병동 1205호. 내일이었다. 나는 편지를 접었다. 다시 봉투에 넣고 탁자 서랍 안에 넣었다.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조금 숨이 쉬어졌다. 아침이 됐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거울 앞에 섰다.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다. 제대로 매지지 않았다. 2번, 3번 다시 했다. 회사에 가야 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팀장이 며칠 전부터 준비하라고 했다. 빠지면 안 됐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현관에 서서 신발을 신다가 벗었다. 다시 신었다. 또 벗었다. 결국 회사에 전화했다. 팀장님, 김도윤입니다. 오늘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어디 아파? 네. 몸 상태가 안 좋아서요. 오늘 회의 있는 거 알지? 죄송합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푹 쉬어. 대신 내일은 꼭 나와.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병원에 가야 한다. 아니, 가면 안 된다. 가면 무너질 것 같다. 하지만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병원까지 1시간 반. 2시까지 3시간 반 남았다. 나는 샤워를 다시 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머리를 빗었다. 면도를 다시 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었다. 11시 30분.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탔다. 사람들이 많았다. 자리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터널이 지나갔다. 역이 지나갔다. 환승했다. 또 탔다. 서울대 입구역에 내렸다. 버스를 탔다. 병원 앞에서 내렸다. 큰 건물이 보였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나는 입구 앞에 섰다.
들어가야 한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 발. 천천히 들어갔다. 로비는 넓었다. 안내 데스크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12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올라갔다. 5층, 10층, 12층. 문이 열렸다. 복도가 보였다. 조용했다. 간호사들이 지나갔다. 환자복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1205. 안내판을 봤다. 오른쪽으로 가야 했다. 발걸음을 옮겼다. 문 앞에 섰다. 손을 올렸다. 노크하려다 멈췄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숙이었다. 지훈아, 물 좀 마셔. 괜찮아요, 엄마. 지훈의 목소리였다. 2년 만에 듣는 목소리. 약해져 있었다. 힘이 없었다. 약 먹어야지. 안 먹으면 어떡해.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 먹어. 시간 지나면 안 돼. 알았어요.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기침 소리가 들렸다. 영숙이 등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고리를 잡았다. 돌리려다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렸다. 뒤로 한 발 물러섰다. 2발, 3발, 돌아섰다. 복도를 걸어갔다. 빨라졌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내려갔다. 로비로 나왔다. 밖으로 나갔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버스를 탔다. 지하철역에서 내렸다. 지하철을 탔다.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신발을 벗었다. 거실로 갔다. 탁자에 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영숙이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도윤아, 기다렸는데 안 왔구나. 괜찮아. 이해해. 지훈에게서도 왔다. 오빠 못 온 거 알아요. 괜찮아요. 오빠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놨다. 비닐봉지 2개가 옆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걸 집어들었다. 현관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복도에 내려놨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딸깍. 집안이 고요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등을 문에 기댔다. 눈을 감았다. 미안해. 지훈아.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단절하지도 않았다. 그냥 밀었다. 가장 잔인한 선택을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복도에 놓았던 비닐봉지는 다음 날 아침 사라져 있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몰랐다. 영숙인지 관리인인지 중요하지 않았다. 지훈에게서 문자가 오지 않았다. 영숙도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끝난 거라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기침을 했다. 심한 기침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지훈을 떠올렸다. 병실에서 들렸던 기침 소리. 화요일 저녁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고르다가 김치볶음밥을 봤다. 손이 멈췄다. 결국 사지 않았다. 하지만 계산대를 지나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다. 수요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병실 문 앞에 서 있던 내 모습이 보였다. 손을 올렸다가 내렸던 그 순간, 돌아서서 도망쳤던 그 순간, 목요일 아침 거울을 보다가 울었다. 이유를 몰랐다. 그냥 눈물이 났다. 금요일 퇴근길 서울대 입구역을 지나갔다. 지하철이 잠시 멈췄다. 나는 창밖을 봤다. 내려야 하나? 병원에 가야 하나?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출발했다.
나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또 봉지가 놓여 있었다. 이번엔 하얀 비닐봉지가 아니었다. 종이봉투였다. 갈색 종이봉투. 무거웠다. 안에는 두꺼운 앨범이 들어 있었다. 거실로 들어가 불을 켰다. 탁자에 앉아 앨범을 펼쳤다. 첫 장에 사진이 붙어 있었다. 지훈과 내가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웃고 있었다. 둘 다 행복해 보였다. 젊었다. 다음 장을 넘겼다. 신혼여행 사진. 제주도에서 찍은 거였다. 지훈이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었다. 나도 옆에서 웃고 있었다. 또 넘겼다. 첫 아파트에서 찍은 사진. 이사 온 날이었다. 상자들이 쌓여 있고 우리는 바닥에 앉아 피자를 먹고 있었다. 계속 넘겼다. 가족들과 찍은 사진. 명절에 찍은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 일상의 사진들. 마지막 장에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지훈의 필체였다. 오빠, 이 앨범 기억해요? 우리 결혼 3주년 때 제가 만든 거. 오빠가 그때 좋아했잖아요. 나는 기억했다. 지훈이 밤늦게까지 사진을 골라서 앨범을 만들었다. 손으로 직접 꾸미고 메모를 적었다. 3주년 선물이라고 줬다. 이 앨범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좋은 시간이 많았구나.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다. 오빠 미안해요. 그 좋았던 시간들을 제가 다 망쳐버렸죠. 거짓말로, 이혼으로, 아픈 몸으로.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오빠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오빠가 병간호하느라 인생 망치는 거, 그건 절대 원하지 않았으니까. 손이 떨렸다. 오빠가 저를 안 만나줘도 괜찮아요. 화났으면 화난 대로 사는 게 맞아요. 용서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편지 끝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어제 날짜였다. 나는 편지를 접었다. 앨범을 덮었다. 탁자 위에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김도윤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다. 차분했다. 네, 맞습니다. 서울대병원 안병동 담당 간호사입니다. 박지훈 환자분 보호자시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 아닙니다. 저는 이혼. 기록상 보호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가능하시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핸드폰을 든 채 얼어붙었다. 상태가 나빠졌다. 서두르라고. 빨리 오라고. 일어났다. 신발을 신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닫았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밖으로 나갔다. 택시를 잡았다. 서울대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네. 차가 출발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 초조했다. 손톱을 물어뜯었다. 파란불로 바뀌었다. 차가 움직였다. 병원에 도착했다. 뛰어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문이 열렸다. 뛰었다. 1205호.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영숙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도윤아. 침대에 지훈이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창백했다. 손은 가늘었다. 머리카락은 다 빠져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훈아.
내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의 눈이 천천히 떴다. 나를 봤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오빠.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왔구나. 나는 침대로 다가갔다. 지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 차가웠다. 미안해, 늦었어. 괜찮아. 온 것만으로도. 지훈이 숨을 헐떡였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술이 움직였다. 오빠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내가 미안하지. 아니야. 오빠 잘못 없어. 지훈아, 말하지 마. 힘들잖아. 괜찮아. 할 말 많은데.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울었다. 사랑해, 오빠. 나도 사랑해. 행복해. 오빠 만나서 나도 행복했어. 지훈이 웃었다. 약하게. 하지만 웃었다. 이제 괜찮아. 뭐가 괜찮아? 오빠 얼굴 봤으니까. 지훈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눈이 천천히 감겼다. 지훈아. 간호사가 들어왔다. 의사가 들어왔다. 나는 밀려났다. 영숙이 내 팔을 잡았다. 도윤아. 이제.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병실 안에서 기계음이 울렸다. 길게. 쭉. 그리고 멈췄다. 3개월 뒤 나는 지훈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화창한 날씨였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지훈아. 혼자 말했다. 미안해, 늦게 가서. 대답은 없었다. 용서는 못하겠어, 아직은. 바람만 불었다. 하지만 이해는 해. 눈물이 났다. 너 없으니까 힘들다. 묘비를 쓰다듬었다. 보고 싶어. 오래 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탁자 위에 앨범이 놓여 있었다. 펼쳤다. 웃고 있는 지훈. 웃고 있는 나. 이혼으로 끝난 줄 알았던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다. 그저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었다. 더 아프게, 더 깊게. 나는 앨범을 안고 소파에 누웠다. 지훈아, 미안해. 어둠이 내렸다. 그리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